안녕하세요. 요즘 무척이나 고민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남에게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사연이라 여기에라도 상담을 요청해 봅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그에 비해서 제 사촌 누나는 상당한 엘리트입니다. 27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미국의 인류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는 외국계 투자 회사를 다니고 있거든요. 이름만 들으면 누구라도 알 정도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사촌 누나는 저와 겨우 5살 차이일 뿐인데 누나는 제게는 엄청나게 벽이 느껴지는 존재였습니다. 항상 무슨 일을 하든 똑부러지게 하고 뭐를 하든 대충 하는 법이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시작하면 끝을 봐야 하는 성격이죠. 그런 누나와 같이 지내고 싶었습니다. 저도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그럴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야 사촌 누나는 어릴 적부터 유학을 갔으니 저랑 접점이 없을 수밖에요. 누나와 가끔 볼 때는 추석 때나 설날 때뿐 붙어 있을 일은 거의 없었죠. 그랬는데 이번에 사촌 누나가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한국 집으로 발령이 났더군요. 사촌 누나가 발령 난 곳은 여의도. 사촌 누나의 본가에서는 너무나도 멀었기에 잠시 집을 구하기 전까지만 저희 집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은 바쁘셔서 마중을 못 나가고 제가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걸어오는 사촌 누나를 보고서는 저도 모르게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배곡같이 흰 피부에 소멸할 것 같이 작은 얼굴에 이목구비들이 꽉꽉 차 있었거든요. 몸매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굴곡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지나다니는 남자들 모두 한 번씩은 힐끔씩 쳐다보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예쁜 사람이 저를 향해 손을 흔드는데 얼마나 황홀하던지. 그래도 저는 곧장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에게는 여자친구가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사촌지간이니까 그런 이상한 감정이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사촌 누나와 서로 만났을 때는 서로 서먹했습니다. 둘이 간단하게 공항 앞에 있는 술집으로 갔습니다. 술이 들어가고 나니 긴장감이 풀리기 시작했고 금방 서로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죠. 저와 제 사촌 누나가 공항 택시에 올라탔을 때 택시 기사님이 말하시더라고요. 혹시 둘이 애인 사이냐고. 그러자 사촌 누나가 어때 보이는데요? 하면서 씩 웃는 겁니다. 둘이 애인 같아 보이는데요? 라고 택시 기사님이 말하자 사촌 누나는 그러면 그런 거겠죠 하면서 배시시 웃더군요. 사촌 누나가 이렇게 장난치는 성격인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술이 들어가서 그런 건가? 사촌 누나가 얼버무리니까 택시 기사님이 이번에는 저에게 묻더군요. 옆에 있는 사람이 여자친구냐고. 저는 옆에 있는 사촌 누나를 슬쩍 바라봤습니다. 누나는 메신저를 하고 있더군요. 밑에는 읽지 않은 수많은 남자들의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학벌도 좋고 능력도 좋고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은 누나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는 두말하면 잔소리였죠. 저도 이런 여자친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그랬는지 택시 기사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구애하고 있는 중이라고 장난기를 머금으면서요. 그러자 누나가 피식 웃더니 어딜 하늘 같은 사촌 누나에게 흑심을 가지냐면서 자신에게 마음이 있냐면서 제 어깨를 툭툭 치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웃는 모습이 너무나도 예뻐서 제 머릿속은 백지처럼 새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은은하게 퍼지는 향수 냄새까지 은은하게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포근한 냄새더군요. 여자친구와 있을 때도 안 이랬는데 심장이 쿵쾅쿵쾅 요동치더군요. 사촌 누나와 집에 도착하자 부모님은 먼저 자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사촌 누나가 말하더군요. 갈아입을 옷 없냐고. 지금 사촌 누나의 옷이 상당히 불편해 보이긴 했습니다.
정장 복장이었으니까요. 저는 대충 옷장을 뒤적여 봤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줄 옷이 없더군요. 계속 뒤적이고 있으니 이상하다고 생각했는지 사촌 누나가 제 옆으로 쓱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선 무언가 바지를 하나 쓱 꺼내더군요. 그러더니 입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촌 누나의 모습을 보고서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돌핀 팬츠 아래로 누나의 뽀얀 속살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게다가 엄청나게 업된 엉덩이까지 안 만져봐도 얼마나 탱탱한지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좋아서 저는 일부러 이후로 옷장에 돌핀 팬츠만 넣어뒀었죠. 정작 누나는 그날 이후로 별로 입지 않았지만 하루는 너무 늦게까지 야근해서 지하철도 다 끊겼더군요. 그래서 제가 사촌 누나를 직장으로 데리러 갔습니다. 그 회사 앞에서 차를 세우고 앞에 서 있자 누나가 나왔습니다. 자기 동료들과 함께. 직장 동료들이 저를 보고서는 말하더군요. 남친이냐고, 퇴근하고 데리러 올 정도면 남친 맞지? 이러면서 누나를 쿡쿡 찌르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촌 누나는 그냥 웃을 뿐 대답은 하지 않더군요. 그러자 주변에서는 뭐야 무슨 사이인데 하면서 엄청 궁금해하더군요. 그런 동료들을 보면서 키득키득 웃는 사촌 누나의 모습을 보면서 꽤나 순수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엄청 계산적이고 냉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이에 안 맞게 상당히 개구장스러운 면모도 있었습니다. 사촌 누나가 제 옆으로 오더니 제 팔짱을 스윽 끼는 겁니다. 그런데 물컹거리는 감촉이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몸이 움찔거렸습니다. 그리고 은은하게 퍼져나오는 좋은 향까지 너무나도 자극적이었습니다. 누나는 저를 보고 웃으며 말하더군요. 가자, 우리 집으로. 그때는 저도 모르게 묘한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러자 주변에서 웅성웅성 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동거하는 사이야? 이러면서 그때서야 저는 제대로 된 해명을 했습니다. 소문이 안 좋게 퍼질 것 같아서. 그제서야 회사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렇게 헤어지고 저와 누나는 함께 차를 타고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차에 타자마자 의자를 뒤로 쭉 빼며 눈을 감더군요. 야근 너무 늦게까지 해서 피곤하니까 자기는 잠깐만 쉬겠다면서. 하긴 누나는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야근에만 시달렸으니 엄청 피곤할 만도 하죠. 그렇게 운전을 하고 집에 가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옆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치마 밑으로 드러난 새뽀얀 속살 거기다가 와이셔츠를 뚫고 나올 듯한 볼륨감까지 은은하게 퍼지는 어린 여자 살냄새까지 저도 모르게 밑이 불끈불끈 하는 것이 느껴지더군요. 어느덧 집 앞 주차장에 도착했지만 저는 누나를 깨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제 욕구는 너무 심했거든요. 그때 여자친구가 전화가 오더군요. 엄청난 죄책감에 간신히 이성을 차리고서는 사촌 누나를 깨웠습니다. 그래서 누나를 부축하고 엘리베이터에 같이 탔는데 계속 느껴지는 물컹한 감촉에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간신히 그날은 아무 일도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의 사건이 생겼습니다. 일주일 후 한강 공원에서 축제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따라가기로 했고요. 그런데 그런 곳은 차를 가지고 가면 지옥이 펼쳐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저와 누나는 지하철을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처음 지하철에 타니 앉을 자리는 없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일어서서 가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일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실없는 대화를 하면서요. 그런데 오정거장 정도를 지나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리기 시작하더군요. 거의 지하철이 빽빽하게 채워질 정도였습니다. 저는 누나를 지하철 벽 쪽에 기대게 하고
저는 누나의 앞에 섰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 민망한 자세였죠. 서로 닿지는 않았지만 닿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거리였습니다. 엄청 가까이에 있자 누나 특유의 살냄새가 저를 자극했고 저도 빳빳해지는 것이 느껴지더군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들어왔고 저와 누나는 약간 밀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신히 밑은 닿지 않게 집중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몰리니 그것도 불가능하더군요. 그곳이 닿았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누나도 움찔하더군요. 저는 그래서 급하게 뒤로 뺐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워낙 몰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닿을 수밖에 없었고 누나도 불편했는지 뒤로 빼려고 했지만 공간이 없었습니다. 잠깐 문이 열릴 때 공간이 생길 때만 뒤로 쭉 뺄 수 있을 뿐 문이 닫히면 다시 저와 밀착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상황을 즐겼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서로 닿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너무 좋았거든요. 하지만 누나 입장에서는 많이 불편했겠죠. 그리고 마지막이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이번에 누나와 제가 내려야 할 정거장이라 누나가 뒤를 돌아 제게 엉덩이를 보이더군요. 저는 필사적으로 뒤로 뺐지만 지하철이 덜컹거리는 것 때문에 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나는 최대한 의식 안 하려는 듯 했지만 제 촉감을 느꼈는지 움찔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문제는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지하철이 계속 덜컹거렸고 누나와 저는 뗐다가 붙었다가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은은하게 퍼지는 누나의 향긋한 정수리 냄새까지 이성의 끈을 놓고만 싶더군요. 아래에서도 자꾸 이상한 감각이 느껴졌고요. 누나와 저는 역에서 내려 서로 화장실로 갔습니다. 확인해보자 역시나 밑이 축축하더군요. 하지만 아무 일 없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누나와 함께 축제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무언가 이상하더군요. 누나가 저를 경계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말수도 줄었고요. 평소 환하게 웃어주던 미소도 없어졌고요. 축제는 갔지만 별 재미는 없더군요. 누나나 저나 서로 무언가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데 축제에 집중할 수가 있을 리가요. 서로 멋쩍게 있기만 할 뿐 무엇인가를 즐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누나는 일주일 뒤 바로 집을 구해서 나가더군요. 역시나 그 일이 문제였나 생각하고 저를 자책했습니다. 그러다가 누나의 회사 동료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누나가 너무 취했으니까 데려가라고. 너 이름 계속 부르고 있다고. 저는 급하게 회식 장소로 찾아가서 누나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누나의 신분증에 있는 주소로 가서 누나를 눕혀줬죠. 저도 모르게 침대에 누워있는 누나의 모습을 보고 넋을 잃을 뻔했지만 간신히 이성을 차리고 집에 돌아가려는 찰나. 누나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그때 있었던 일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누나는 잠깐 테이블에 앉아 서로를 마주봤습니다. 저는 먼저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누나 보고 흥분해서 미안했다고 많이 불편했을 거라면서 그러자 누나가 말했습니다. 자신은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자신을 보고 흥분한 것이 좋았다고. 저는 꿈인가 싶어서 누나를 바라봤습니다. 평소의 장난기와 다르게 상당히 진지해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누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너한테 감정이 있어서 가만히 있었던 거라고. 네 마음은 어떠냐고. 그저 욕구뿐인 건지 아니면 정말로 마음이 있는 건지. 저는 차마 대답을 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누나는 문자로 일주일 이내에 답장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제 짧은 식견으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아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